혹시 선배님, 새벽 2시에 문자 소리 때문에 깬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재혼 2달 만에 매일 밤 11시가 공포가 됐어요. 처음엔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금액과 서류가 먼저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 우체통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요, 같은 실수를 딱 한 문장으로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시골, 해외, 어디든 좋습니다. 단어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윤희입니다. 가명이에요. 올해 70살이고요.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가을이었어요. 혹시 선배님 중에 혼자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아실 거예요. 집이 조용하다는 게 뭔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요.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TV는 소리만 있고요. 대화는 없었습니다. 뉴스가 나와도 드라마가 나와도요. 혼자 보는 화면이었어요. 아침엔 괜찮았습니다. 청소하고 장 보고 교회 가고 이것저것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저녁 7시만 되면 달라졌어요. 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요. 하루를 채우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시계를 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떼면요. 더 조용했어요. 그럼 뭐가 들리냐고요? 제 숨소리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딸이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다고 말하면요. 그 순간만은 제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 같았거든요. 아들도 명절 때 왔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솔직히요, 괜찮지 않았는데도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제일 무서운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잠들기 전까지요. 그 시간에는 TV를 켜도 소용없었어요.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데도요. 제 집엔 대화가 없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또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생각하다가요. 그냥 내려놓곤 했어요. 친구들도 다 바쁘잖아요. 밤에 전화하면 패 끼치는 것 같고요. 5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 교회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희 집사님, 무료급식 봉사같이 가실래요? 처음엔 귀찮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집에 있어봐야 혼자거든요. 봉사 첫날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밥 나르고 설거지하고. 그런데요. 사람 소리가 있으니까요.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들이요. 그냥 좋았어요. 봉사가 끝나고요. 짐을 챙기는데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무거운데 가방은 제가 들게요. 그 한마디가요. 5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짐을 들어준다는 게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이름은 최성훈. 62살. 저보다 8살 어렸어요. 키는 좀 작았는데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봉사를 갔어요. 그분도 오셨더라고요. 집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봉사 끝나고 교회 옆 카페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5년 됐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사람도 사별이었대요. 7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요. 누군가한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저도요. 밤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그렇죠? 시계 소리만 들리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날 카페에서 2시간을 있었어요. 집에 오는 길이요.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봉사를 2달 정도 같이 했을까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요, 다시 시작할 생각 있으세요? 네. 저는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집사님이 괜찮으시다면요,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술도 안 하고요, 담배도 안 피우고요, 교회도 같이 다니고요. 제일 좋았던 건요, 제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먼저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왜요? 재혼 생각이 있어. 한참 조용하더니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왜 굳이 그러세요? 외로워서. 그래도 지금 괜찮으시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요? 엄마 혼자 감당하실 수 있어요? 아들도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돼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 그럼 뭘 믿고 재혼하세요? 자식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제 선택이 틀렸다는 말을 하기 싫었습니다. 이미 5년을 혼자 살았잖아요. 이제 제 인생 제가 정하고 싶었어요. 결국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주민센터 가는 길에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나? 속으로 물었는데요. 대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도장은 찍었어요. 펜을 잡았는데요. 글씨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썼어요.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 순간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 이제 남편이니까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남편이 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짐이 별로 없었어요. 가방 하나, 옷 몇 벌. 이게 전부예요? 네, 전 원래 짐이 없어요. 그날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자꾸 둘러봤어요. 거실, 안방, 작은 방, 창문도 열어보고요. 베란다도 나가보고요. 못 찾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집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걸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여보, 생활비 좀 주세요. 얼마요? 50만 원 정도요. 카드를 주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카드 말고요. 현금이 편해요. 현금요? 네, 저는 카드 쓰는 게 불편해서요. 이상했어요. 요즘 누가 현금을 쓰나요? 그래도 은행 가서 50만 원 뽑아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생활비였어요. 그 다음엔 안마의자. 허리가 안 좋아서요. 그 다음엔 TV. 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엔 식비.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먹는 게 편해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미안해요. 새 출발이니까 좀 쓰게 됐어요. 새 출발. 그 말을 듣고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잠이 깼어요. 남편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봤더니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왜 앉아요? 아, 깼어요? 금방 들어갈게요. 화면을 얼핏 봤는데요. 숫자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뭐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대폰을 확 덮더라고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요.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에 있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에 떴어요. 오늘 밤 11시 300 레버리지 500.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50분이었어요. 남편이 시계를 자꾸 봤습니다. 11시가 되자마자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300만 원만 오늘 밤 안에 주세요. 300만 원요? 왜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급해요. 지금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요. 알아요. 근데 오늘 안에 넣어야 해요.
뭐요? 계좌요. 오늘 자정 전에 입금해야 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남편 얼굴이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결국 인터넷 뱅킹으로 300만 원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그날 밤을 못 잊겠어요. 11시가 뭐길래요? 저렇게 급할까요? 이틀 뒤였습니다. 또 11시였어요. 여보,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요? 이번엔 왜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약속할게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믿었어요. 통장에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또 11시. 여보, 정말 마지막이에요. 200만 원만요. 매번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었어요. 일주일 사이에요.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0시 50분이면요. 남편 숨소리가 달라졌고요. 11시가 지나면요. 꼭 돈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11시는 위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의 마감 시간이었어요. 통장이 비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적금 좀 깨야 할 것 같아요. 적금요? 그건 제 노후 자금인데요. 알아요. 근데 이번만 도와주세요. 다음 달엔 제가 다 갚을게요.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못 받으시는데요.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적금 통장에 도장 찍었어요. 2천만 원. 10년 모은 돈이었습니다. 도장을 누르는데요, 손이 떨렸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또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지 않았는데도요. 그 돈도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였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고요. 계산대에 갔어요. 카드 주세요. 카드를 줬는데요. 기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삑. 고객님, 한도 초과세요. 네. 다른 카드 있으세요?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카드를 꺼냈는데요. 그것도 안 됐어요. 결국 물건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 시선이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계산대 직원 눈빛, 뒤에 서 있던 사람들 표정. 집에 오자마자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왜?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도요. 자식들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내일 은행 같이 가요. 왜요? 대출 좀 받아야 해요. 대출이요? 무슨 대출이요? 집 담보대출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 줄 집인데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근데 이번만 도와주면요. 제가 꼭 갚을게요. 한두 달이면 돼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실에 앉았어요.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 집이 현재 시세로 5억 정도 되는데요. 3억 대출 받으시면 나중에 갚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만약 못 갚으시면요,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여기 서명하시고요.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손이 떨렸어요. 펜을 종이에 댔는데요, 글씨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썼어요. 정윤이. 제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을 꺼냈어요. 꾹 눌렀습니다. 그 순간요,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집에요, 도장을 찍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갔고요. 30분 뒤에 돈이 나왔습니다. 3억. 통장에 찍혔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일주일 안에 갚을게요. 일주일.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보, 돈은요? 아, 곧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조금이 얼마예요? 한 달만요. 한 달이 또 지났어요. 그 사이 집에 우편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요. 대출 이자 납부 안내. 월 120만 원. 제 연금이 100만 원인데요. 이자가 120만 원이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이번 달만 내주세요. 다음 달엔 제가 낼게요. 제 연금으로 이자를 냈습니다. 그 다음 달도요. 제가 냈어요. 석 달째였습니다. 연금이 바닥났어요. 더 이상 낼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요.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요. 저는 은행에 혼자 갔습니다. 지난 6개월 거래 내역 출력 부탁드려요. 직원이 종이를 건넸어요. 10장이 넘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300만 원, 출금 300만 원, 레버리지 청산. 입금 500만 원, 출금 500만 원, 마진콜. 입금 1000만 원, 출금 1000만 원, 손실 정산. 두 번째 장. 대출 3억 출금 2억 9천만 원, 선물 계좌 이체. 세 번째 장. 출금 1000만 원, 해외 선물 청산. 출금 500만 원, 비트코인 손실. 출금 1500만 원, 레버리지 청산. 네 번째 장부터는요.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손에 힘이 없었거든요. 직원이 물었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요, 중독의 언어를 처음 봤습니다. 레버리지, 청산, 마진콜, 선물 계좌, 해외 선물, 비트코인, 모르는 단어였어요. 그런데요, 제 돈이 그 단어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종이 10장을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밤 9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왔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종이를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거요, 설명할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돈 어디 갔어요? 저 잠깐 잃었어요. 곧 찾을게요. 잃었다고요? 네, 투자한 건데요. 조금 잃었어요. 조금이요? 3억이 조금이에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제 집을 보고 온 거였어요. 가방은 제가 들게요. 그 말도요, 가방이 아니라 제 통장을 들려고 했던 거예요. 11시. 그 시간도요, 위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의 타이머였어요.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입금 마감, 청산 마감, 손실 확정 마감. 매일 밤 11시가 지나면요, 계좌가 날아갔던 거예요. 그걸 메우려고요, 제 돈을 가져간 거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네, 진짜 미안해요. 이번엔 진짜 끊을게요. 이번엔이요? 그럼 지금까지는요? 저 중독이에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중독.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현금 요구, 밤에 휴대폰만 보던 모습, 11시 문자, 급한 입금, 마지막이라는 거짓말. 다 중독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집을 사랑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좀 나가 있을게요. 나가요? 어디로요? 친구 집에요. 정리 좀 하고 올게요. 그날 오후였어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요,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에도 안 받고요, 문자도 안 읽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어요.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빚은 남아 있었어요. 은행에서 우편물이 계속 왔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 압류예고 통지, 경매 절차 안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했어요. 결국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재혼한 사람이요.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 얼마요? 3억이요. 집 담보로 대출받았어. 한참 조용하더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제가 반대했잖아요. 알아, 미안해. 아들이 돈을 모았어요. 딸도 돈을 보탰고요. 자식들이 모은 돈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집은 지켰어요. 그런데요, 자식들한테 빚을 진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다시 혼자 살고 있어요. 노원구 그 집에서요. 아직도 저녁 7시가 되면요, 시계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요, 예전하고는 다른 소리예요. 예전엔 외로운 소리였는데요, 지금은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혼자지만요, 제 집에서요, 제 이름으로 살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선배님이라면요, 어디서 멈추셨을까요? 현금 요구가 처음 나왔을 때요? 11시 문자를 봤을 때요? 적금을 깰 때요? 아니면 은행 직원이 경고했을 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요, 이제 압니다. 어디서 멈췄어야 했는지요.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현금 요구가 반복되면요. 그날부터 멈추세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요. 2번은 습관이에요. 3번은 중독입니다. 둘째, 시간 압박은 거의 다 함정이에요. 오늘 안에 지금 당장 12시 전에 이런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하루 기다리세요. 진짜 급한 일은요. 하루 기다려도 해결 방법이 있어요. 셋째, 서류와 대출은요. 반드시 가족이나 제3자와 함께 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집 담보, 적금 해지, 이런 건요. 꼭 자식들한테 알리세요. 체면 때문에 숨기면요. 나중에 더 큰 체면을 잃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요. 자식들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외로우시다고, 힘드시다고요. 그게 짐이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자식분들께서 보고 계신다면요.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 3분만이라도요. 그 3분이요. 부모님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단톡방에, 이웃 어르신 단톡방에요. 이건 재미로 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방이에요. 한 분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요. 이 영상의 목적은 이룬 거예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전문가 상담도 꼭 받으세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86번,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사연자분께 따뜻한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면요.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요, 외롭더라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은 사람은요, 조급하게 오지 않아요. 천천히 제대로 옵니다. 감사합니다.